재소존화해 조서라는 거는 이제 재판 전에 당사자가 이제 법원에 가서 우리는 이렇게 계약을 이제 하겠다, 이걸 강행하겠다, 이렇게 해갖고 미리 조서를 받아놓는 거예요. 재소존화해 조서라는 거는 이제 재판 전에 당사자가 이제 법원에 가서 우리는 이렇게 계약을 이제 하겠다, 이걸 강행하겠다, 이렇게 해갖고 미리 조서를 받아놓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사실은 나중에 확정 판결하고 똑같은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준재심의 어떤 소 같은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이거를 뒤집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소존화해 조서를 쓸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돼요.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꼭 재소존화해 조서에 응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둘이 자발적으로 가서 하는 것이지 어느 일방이 이렇게 강제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임대인들이 본인들이 경제적 강자이기 때문에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들한테 요구했을 때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걸 이제 현실적으로 거부하기가 참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응할 의무는 없지만 현실적으로는 응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많다. 근데 이제 재소존화해 조서를 만약에 이제 했을 경우에 어떤 효과가 있냐면 나중에 이제 명도 집행을 좀 손쉽게 하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보통 이제 보증금을 임차인들이 내지만 만약에 실제로 이제 계약을 위반하거나 아니면 임차료를 이제 안 내갖고 임대인 입장에서 이제 임차인을 쫓아내야 될 때 안 나가고 버티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명도 소송하는 동안 그 보증금은 이제 월세로 계속 까여 나갈 거고, 근데 그게 이제 만약에 보증금을 초과해서 계속 소송이 지연될 경우에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그걸 손해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신속한 명도 집행을 하기 위해서 재소존화해 조서를 임대인이 그동안 이용해 왔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그러한 이유보다는 다른 이유가 또 많아졌어요. 특히 이제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요즘에 상가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와는 달리 이제 계약갱신 요구권이라는 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몇 년 전까지는 5년이었는데 최근에 또 법이 바뀌어서 이제는 10년까지 됐어요. 그럼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거 10년 동안 임차인한테 이거 자기 건물을 계속 임대를 해야 되고 또 10년 동안 증액할 수 있는 차임도 이렇게 제한이 돼 있거든요. 매년 이제 5%밖에 상승을 못 시키니까 여러 가지 이제 머리가 아프고 또 나중에 또 자기가 또 쓸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회피하는 목적으로 재소존화해 조서를 많이 해요. 실무적으로는 어떠냐면요, 재소존화해 조서가 우선합니다.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도 그런 강행법규 위반보다는 재소존화해 조서가 우선한다. 그러니까 설사 그 재소존화해 조서에 다소 강행법규 위반 요소가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이미 그게 재소존화해 조서가 된 이상 이거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그 경우에 이거를 막 뒤집어 버리면은 법의 안정성이 깨진다. 그래갖고 재소존화해 조서를 우선시 여깁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은 막 이런 규정을 넣었을 때 판사님들이 재소존화해 조서를 무조건 해주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이게 좀 헷갈리는 요소인데,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다 보니까 가끔 이제 임대인들이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재소존화해 조서 좀 해달라. 그러면 그걸 어떻게 우리가 피해가냐면요, 강행법규 위반을 무시한다 이런 자극적인 단어는 안 써요. 그런 단어를 만약에 쓰면은 판사들이 그거를 보정 명령을 해요. 그래서 이런 건 안 된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계약 기간은 언제 종료한다, 이렇게 살짝 그 부드러운 표현으로 쓰고 그 경우에 법원에서 인용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사님들도 그걸 아세요. 이게 현실적으로는 강행법규 위반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하지만 재소존화해라는 거는 당사자들이 어떤 사적 자치이기 때문에 이거를 또 무시할 수 없는 게 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강행법규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자극적인 문구가 없는 한 재소존화해 조서를 실질적으로 인용해서 임차인들의 계약갱신 요구권이 사실상 제한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또
임차인 입장에서는 본인한테는 불리하지만 또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약자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해줘야 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근데 또 제소전화해줘서 유의할 점이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 유익비 상환 청구예요. 유익비 상환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제소전화해줘서가 들어가면은 임차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합니다. 근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또 그 부분도 또 피해 나가는데 어떻게 피해 나가냐?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인정한다. 하지만 나중에 명도 집행은 가능하다. 이렇게 또 그걸 피해 가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일단 신속한 명도는 하게 해주고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별도로 다시 소송을 해라.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건데 현실적으로 그런 경우가 방망 있어요. 어쨌든 임차인 입장에서는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 완전히 배제되는 이러한 제소전화해줘서는 거부하는 게 좋죠. 그리고 또 법원에서도 그런 거는 임차인이 안 챙겨도 제동을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까지 임차인한테 불리한 조항은 빼라. 그러니까 판사님들이 이렇게 보정 명령을 또 내려요. 그러니까 제소전화해줘서라는 게 뭐 둘만의 어떤 그 의사합치가 됐다고 그냥 무조건 강행적으로 되는 건 아니고 그 과정에서 재판부에서 어느 정도 보정도 하고 브레이크도 걸고 살짝 수정도 해주고 뭐 이런 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본인들의 권리는 스스로 지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 가서 나중에 제소전화해줘서 할 때도 그 조항을 꼼꼼히 읽어보고 본인한테 지나치게 불리한 조항이 있는지 여부 그런 거는 좀 임대인한테 항의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